한 명과 외도하지 않아요. 다수의 외도 상대가 생기고요. 성매매 쪽 그리고 또는 조건 만남이라든지 성욕과 외도, 오늘 주제는 이건데요. 성욕과 외도를 떼놓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그 짓을 못해서 난리야 라든지, 아니 남자들은 왜 그거밖에 몰라? 그 짓거리밖에 모르는 게 남자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욕과 외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과연 외도와 성욕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성욕은 다릅니다. 그래서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 성욕 얘기하면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성욕이 감소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성욕이 감소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과 제가 상담을 통해 또 많은 걸 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성욕이 감소하는 시기는 체력이 정말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빼고는 어떤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성욕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력이 좀 떨어질 뿐이지 성욕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대에 성욕이 많았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대에 성욕이 많아진다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성들은 폐경이 오면 그때부터 조금 성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는 됩니다. 왜냐하면 애액이 줄어들고, 그 애액이 줄어들므로 해서 성관계 때 성교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욕이 감소한다기보다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제가 이제 최장 고령 같은 경우는 83세이신 남편분이 외도를 해서 상담을 오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욕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성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이 떨어지지 성욕이 감소하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남성은 성욕이 점점 떨어지고 여성은 성욕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성욕이 떨어지는 거는 그 대상,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에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성이 성욕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성관계를 반복하다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가 굉장히 잘 맞을 경우 성에 대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남성은 떨어지고 여성은 올라간다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꼭 부합되는, 그러니까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면은 성교통이 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여성분들이 그 시기엔 성욕이 떨어지는데, 남성분들의 성욕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게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꽤 있어 보입니다. 제 상담 사례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피디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사실 알게 그러니까 보통 성욕 해소가 안 돼서 외도했다는 말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성욕이 해소가 안 돼서 외도했다는 상황을 제가 요즘 상담 사례에서 많이 보게 되긴 해요. 어떤 거냐? 섹스 리스가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거부를 많이 해서 내 아내는 성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므로 해서 내가 비굴하게 이 여자한테 막 구걸하듯이 산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그래서 막 아무 여자와 관계를 갖고 다녔다는 남편분도 제가 만나 뵀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 낳는 것을 보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아내와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해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사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 해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외도와 맞물린다는 걸 저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외도를 결정할 때 성욕만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외도는 성욕 해소
정서적 친밀감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남성들은 아무나 하고 관계를 가질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류도 있지만 많은 남성들은 내가 같이 잘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 여자와 잤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이 여자와 잤을 때 뒤에 가서 이 정도 되는 여자랑 잠을 잤어 라는 비난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상 외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욕만이 외도의 발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에게 정서적인 결핍을 느낌으로 해서 섹스리스가 벌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육체적인 부재로 인해서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도할 대상을 정할 때 정서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외도가 길게 이어지냐 짧게 끝나냐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욕 해소만으로 외도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감이 어쩜 훨씬 외도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디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남자는 원래 바람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하고 내 자손을 종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그 기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 자손을 뿌리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특징은 그렇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유전자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바람 안 피냐? 여자도 바람 피는데 여자가 바람 피는 이유는 더 좋은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항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람 피우게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왜 안 피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절제하는 미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절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랑은 주거나 받거나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 나를 컨트롤해내는가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마저도 절제할 만큼 내가 이 한 여성을 사랑할 때 보이는 지고지순함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게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옳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냐 못하냐의 차이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 이후에 성생활이 원만한데도 외도를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외도하는 심리는 성생활이 원만한데도, 그러니까 성욕과 외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도 들어가는데요. 성생활이 잘 되면 그럼 외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근데 성욕이 다 풀어지는데도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은 기본적인 특성과 그리고 이 성에 가진 많은 방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랑 잠자리를 잘해요. 다른 여성과도 하면 이 여성과 갖는, 아내와 갖는 잠자리와는 다를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하고도 재밌지만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거나 또는 더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거나 거기서 오는 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를 하는데도 왜 남편이 외도를 할까요? 그 잠자리 퀄리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비주얼적인 측면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력적일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삽입만 한다 그래서 섹스도 아니고, 삽입해서 사정을 했다고 서로 그랬다 그래서 섹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섹스라는 거는 굉장히 사랑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큼 터치하고 만져주고 거기서 오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나의 욕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통할 때 정말 짙은
외도는 깊이 있는 섹스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저는 성생활이 원만해도 외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또 궁금하신 점은 성중독이나 과도한 성욕으로 인한 외도는 일반적인 외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과도한 성욕이나 성중독에 의한 외도는요, 한 명과 외도하지 않아요. 다수의 외도 상대가 생기고요. 성매매 쪽 그리고 또는 조건 만남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굉장히 변태적이고, 변태적인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과 나누면서 더 과하고 더 즐거운 섹스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변태적이라는 것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수와 섹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성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이성과 하고 있거나 또는 동성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중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외도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우스운데 외도가 일반적인 게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게 좀 서글프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한 사람과 외도를 해서 금방 깨우치거나 이런 일반적인 외도와는 다르게 뉘우침이 없고요. 다수와 또는 한 번에 또 다수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성매매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 관계를 맺는 성매매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절대 깨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욕과 외도가 맞물려 있대 100% 맞물려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내가 성관계를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 성욕들이 발동하고 그 이상 성욕으로 인해서 막 잦은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 외도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트라우마와 결핍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깨우침 없고 인지가 없이는 그 외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관계 때문에 외도를 했다 그래서 성관계만으로, 집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그 외도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외도는 맞물려 있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도 방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